압도적으로 부결시켜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초기부터 이 정치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정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1년간 조용하다가 51년부터인가 다시 또 정쟁을 시작해요. 야당은 다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당 가운데 장태상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그 사람 휘하에 20몇 명을 좌파로 끌어들여가지고 개헌을 저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개헌안을 또 내세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두 번씩 정부 형태를 둘러싼 개헌안을 내놓고 치고받고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강건한 건국 세력도 없이 건국이라는 것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정부 형태 하나 확정하기 위한 확정하지 못해서 벌리는 그 정쟁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제가 그걸 이렇게 쭉 정치사를 읽고 있으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당시에 우리 참 아버지 세대들이 참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실을 갖고 한 거죠. 김성수 선생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난 그분 존경하는데 인천 선생. 그 양반이 나중에 그 부통령직 사직하면서 낸 성명을 보면은 내가 책임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는 그 신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면 위험하다, 안 된다. 조선조의 붕당 정치가 재건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 당신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가 그걸 나중에 증명을 해줬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 서로 싸우다가 싸운 세력이 모두 무너지고 난 뒤에 63년이 되었어야 제5차 개헌할 때 박정희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정을 할 때 이후 정부 형태를 두고 다시 정쟁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요새 와서 다시 이제 생길 조짐이 좀 생깁니다. 이후 정부 형태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그렇게 정쟁을 벌린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부 형태를 하나 확정하는데도 14년에 걸렸습니다. 14년. 48년에 세워진 나라가 62년 12월 선거 때 제5차 개헌 때가 되었어야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국민적 합의로 확정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만들기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힘든 과정에서 무엇이 해답인지도 알지 못하는 당대인들은 자기 최선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과도한 정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또 권위주의 정치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신익희만 해도 무슨 심판서 아들이잖아요. 전부 양반 자제들이에요. 조병옥도 그렇고 명문가분들 윤보선은 유명한 서울의 암흑동의 윤씨 집안들 아니에요. 조선조 양반의 후예들이 말이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끼리 국회에 다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건건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저 사람은 지금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 형태를 둘러싼 근본주의적인 대립이수, 타협이 불가능한 근본주의적인 대립이수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고 나서 야당이 꿈쩍도 안 하니까 드디어 이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사실상 불신임하고 두 번이나 개헌안을 제출한 야당이나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한 이승만이나 나는 다
등가다 같다 이 말이죠. 그 폭력성에 있어서는 그 근본주의적 대립의 질에 있어서는 다 등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걸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장택상이라는 국무총리가 나타나가지고 내각 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으로서 두 주장을 다 발췌를 해서 이렇게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성립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대통령 임기가 그 마지막인 그 한 달 남기던 1952년 7월달에 그 선거가 이루어져요. 개헌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전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승만을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 뽑는다 하는 데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감격을 한 거예요. 이 다수의 국민들은 6.25 때 공산당 치하에서 선거를 해봤어요. 그거는 흑백 투표로 말이지 미리 이렇게 찬반 있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가서 찍게 하니까 이 자유투표를 한두 번 전에 해본 사람들이 돼가지고 야 이게 무슨 투표냐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투표에 한번 그 진정한 어떤 그 자유 선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왕을 뽑는다 대통령을 뽑는다 다 감격해 했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승만은 당선되었습니다. 이승만이 한 530만 표를 얻고 그 당시 야당 민국당의 이시영 씨는 한 20만 표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90%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요. 그걸 보고 있던 미국이 야 이거 뭐 나라를 하나 세워놨더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요. 에발레디 플랜이라 해서 이승만을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내세우는 그와 같은 그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 유엔군의 장군들이 반대를 해요. 이 장군들은 태생적으로 반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이승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등이 반대를 하고 또 이승만을 대체할 다른 어떤 정치적 국민적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은 접습니다만은 이런 대단히 엄중한 이승만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미국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당시 말해서 군대는 유엔군이 지휘하고 있었으니까 유엔군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거를 돌파를 해내는데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 국가로 걸을 위험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승만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를 아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봐 주십시오. 여유를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그의 재임 기에는 실천을 못했지만은 이 국회를 양원제 세력으로 편성을 하고 따라서 정부 형태를 미국과 같은 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걸 당대인들은 그와 경쟁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기가 대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카리스마를 동원해서 그 목표를 관철시키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거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무슨 폭력이 있었습니까? 사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우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 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형태를 둘러싼 정치 엘리트 사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대중에 대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정치가가 구상하는 어떤 내션 빌딩, 스테이트 빌딩의 정부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이용해서 그걸 관철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국의 초창기 과정에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쭉 5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뭐 시간적인 저하고 같이 그 해방 변호사의 전식이라는 그 책을 편집한 그 김일영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불행하게도 일찍 요도를 했어요. 살아 있었으면 지금 참 화목새 큰 역할을 할 훌륭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제가 방금 소개한 그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고 나는 그 사람 해석이 그 논문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